단순한 결심이 아니라 뭔가의 과정이라는 이야기를 제가 해드리고 싶은 거고, 그 과정은 내가 한 번의 의지와 그냥 단순한 그냥 다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끊임없이 사전에 계획하고 고민하고 설정을 해둬야 그 과정대로 우리가 따라갈 수 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리오 한의원입니다. 오늘은 술과 알코올 이야기 76번째 시간, 금주하는 법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금주 제가 부제로는 단순한 다짐이 아닌 유혹의 대처 방법을 고민하는 훈련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결심이 아니라 뭔가의 과정이라는 이야기를 제가 해드리고 싶은 거고, 그 과정은 내가 한 번의 의지와 그냥 단순한 그냥 다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끊임없이 사전에 계획하고 고민하고 설정을 해둬야 그 과정대로 우리가 따라갈 수 있다는 것을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자, 이 상황은 이제 금주하는 법이라고는 했지만 사실상 대부분의 우리가 좀 생활하는 데 있어서 너무 이론은 쉽고 간단하지만 실천이 너무 어려운 것들,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여러분들 당연히 다이어트, 뭐 운동하기, 뭐 아침에 일어나기, 막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 거에도 모두 공통적으로 좀 적용되는 문제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하고 조금 더 부담 없이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제일 중요합니다. 항상 첫 번째가 제일 중요하죠. 다짐을 하면 그 순간부터 하셔야 됩니다. 그 순간부터. 보통 모든 다이어트든 모든 뭐 다짐이든 모든 뭔가 그런 것들, 운동이든 항상 내일부터 합니다. 내일부터. 근데 보통 이제 내가 이제 오늘 뭔가 이제 뽐뿌를 받았어요. 뭔가 이제 무슨 문제가 있거나 내가 좀 만성적인 고민을 했거나 좀 주변에서 어떤 얘기를 들었거나 내 몸을 보고 이러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거나 이런 고민을 받았어요. 뭐 TV나 이런 매체를 통해서 그걸 받았을 수도 있고, 받으면 이제 이제 뭔가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죠. 다짐이 들죠. 뭐 술을 안 먹어야겠다. 좀 야식을 안 먹어야겠다. 운동을 해야겠다. 공부를 열심히 해야겠다. 라는 다짐이 들죠. 그럼 그 다짐이 들면 정말 이제 많은 다짐과 생각과 계획과 고민과 이게 너무 뿌듯하고 너무 이제 앞으로 잘 될 것 같은 이제 자신감이 듭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지금 이 내가 이제 누리고 있는 어찌 보면 달콤한 것들을 이제 못한다는 좀 아쉬움이 들죠. 그래서 이 나머지 이런 것들을 그래도 오늘 하루만큼은, 이번만큼은, 이 한 번만큼은 좀 즐기고 마지막으로 즐기고 깔끔하게 다음부터, 내일부터 열심히 해야겠다 라는 이제 생각을 하고, 이제 오늘은 먹고 마시고 즐기고 놀고 뭐 PC방 가고 뭐 노래방 가고 이렇게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러면 내일이 와요. 그렇게 근데 이렇게 놀 때 우리가 많은 것들을 뭔가 내일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를 계획하고 놀지 않습니다. 그냥 일단 놀고 보는 거예요. 놀고 내일을 기다립니다. 그렇게 내일이 오면 자연스럽게 이제 다이어트하고 뭐하고 이렇게 할 거다라고 이제 생각들을 하시는데, 물론 이렇게 하시면서 내일부터 정말 아예 다른 사람처럼 완벽하게 자기를 바꾸는 분들 계십니다. 의지가 뛰어나신 분들이나 정말 운이 좋으신 분들 간혹 계십니다. 근데 지금 이 영상을 이제 보고 참고하시는 분들은 그런 이 소수의 경우가 아니라 우리 같은 대부분의 경우이기 때문에 그 경우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이제 오늘만 하고 이번만 하고 나머지를 안 하겠다, 평생 뭐 안 하겠다 뭐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앞으로 살 날이 사실 뭐 연령에 따라 다르겠지만 몇백일은 거의 아니겠죠. 몇천일, 몇만일, 몇십만일까지도 남아 있습니다. 근데 몇만일을 비교했을 때 몇만일과 지금 오늘 이 하루는 비교를 했을 때 굉장히 사소해요. 이 하루를 뭐 내가 술을 마시든 뭐 안 마시든 아무 차이가 없어요. 나중에 나는 이제 몇만 일 동안 술을 안 마시는 굉장히 건강한 생활을 할 거기 때문에 오늘 하루 먹는 거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몇만 일 동안 날씬한 몸매를 갖고 이제 살아갈 거기 때문에 오늘 하루 뚱뚱해지는 건 전혀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루를 먹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날이 됩니다. 근데 다음날을 봐도 아직도 우리는 몇만 일이 남았어요. 몇만 일이 남았고 거기 하루만 더 빠진 건데, 여기 하루, 내일 하루 더 내가 원래 습관대로 하는 것과 나머지 몇만 일과는 너무 차이가 큰 거예요. 나머지 몇만 일만 생각하면 너무 기분이 좋고 너무 내가 잘할 것 같고 뭐든 다 성공할 것 같은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 오늘도 공부를 안 하고 PC방에 가고 놀러 가고 술을 마시고 야식을 먹고 치킨을 먹는 거죠. 자, 그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면
오늘 같은 경우 내일부터 해야지라고 했는데 그냥 하루만 더 어차피 나 앞으로 평생 동안 안 먹을 거니까 하루만 더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주말이 와요. 주말이 오니까 주말은 또 노는 분위기니까 또 내가 주말까지만 내가 뭔가를 하자라는 생각으로 주말은 또 먹습니다. 토요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까지 먹어요. 그럼 진짜 이제 끝이에요. 이제 주말 다 이제 토요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까지 다 먹고 놀고 즐겼으니까 이제는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정말 이제 하면 돼요. 근데 다음 주 월요일을 하다 보니까 4월 25일, 6일이에요. 이번 달로 보니까 거의 마지막 일인 거예요. 다음 달부터 어찌 보면 깔끔하게 다음 달부터 할 수 있는데 이번 달에 보니까 너무 이제 이 남은 며칠만 더 놀면 다음 달에 정말 깔끔하게 새 마음 새 뜻으로 시작할 수 있는데 그런 생각에 그냥 이번 달까지만 하고 라고 이제 보통 이제 넘기게 되죠. 그렇게 되면 그렇게 하다가 또 이제 언제 한번 그런 다짐을 보통 이제 언제 하시냐면 큰 다짐은 연말이나 연초에 하십니다. 연말에 하시게 되면 한 11월, 12월에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아까처럼 내일부터 해야지라고 했는데 주말이네? 그럼 주말 지나고 이제 하려고 했는데 이제 월말이네? 그럼 이번 달만 지나고 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또 그게 그러고 보니까 연말이네? 연말엔 약속도 많고 사람들도 만나고 송구영신 해야 되니까 그럼 내년부터 새해부터 너무 기분 좋잖아요. 새해부터 뭔가를 내가 새 사람이 된다는 거 너무 좋으니까 새해까지 기다립니다. 새해는 또 어떻게 할지 사람들 송구 원래 이제 연말에 요즘 워낙 이제 다들 공사다망 하셔서 연말에 모든 약속과 모든 일정을 소화하기가 힘드십니다. 그래서 보통 신년회까지 해서 거의 1월, 2월까지 갑니다. 그러면 1월까지 해서 이제 신년회까지 다 끝냈어요. 이제 2월부터 하면 되는데 곧 설날이 다가오죠. 설날엔 또 명절이고 대가족의 또 모임과 친구들도 봐야 되고 그럼 명절까지만 하면 또 새해가 다가오고 이런 상황이 제가 조금 이제 좀 길게 장황하게 좀 약간 좀 재밌게 좀 편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이런 상황이 모두 반복됩니다. 내가 이 하루를 내가 포기하는 순간 내가 이 순간 이 하루를 포기하는 순간 모든 것들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시작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다짐을 갖고 시작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그 순간부터 하셔야 돼요. 다음 날부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술을 먹든 뭐 다이어트를 하든 공부를 하든 내가 뭔가를 목표를 세웠다면 그 순간부터 완벽하게는 아니더라도 그날 뭔가 내가 계획을 짜면서 조금 노력을 하고 그리고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내가 이제 계획한 대로 생활을 할 것들을 이제 생각하고 진행을 하셔야지 그게 아니라 오늘은 일단 먹고 놀고 그리고 다음날 생각하자면 다음날도 똑같은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일 강조드리고 싶은 제일 어찌 보면 중요한 겁니다. 항상 오늘부터 잘 아시겠지만 항상 다이어트는 내일부터라 실패하는 것들이나 뭔가를 목표를 내일부터 한다는 것의 문제점이나 이제 그런 것들은 잘 아시겠지만 한 번 더 잘 이 영상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잘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앞으로의 음주 상황에 대해서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기입니다. 우리가 술이라는 게 단순히 그냥 음료고 내가 취하는 거고 중독이고 이런 문제는 아닙니다. 술이라는 건 우리 하나의 어찌 보면 우리 내 삶이라고 볼 수 있고 또 내가 속한 집단이나 사회나 이 나라나 전 세계적으로 하나의 큰 문화이기 때문에 내가 이 상황에서 술을 이제 내 삶에서는 이 술을 마셨던 상황이 있는데 그 상황에서 벗어나는 게 단순하게 술만 벗어났다고 내가 똑같은 상황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굉장히 오산이에요. 내가 분명히 술을 마셨던 뭐 산책 이후에 뭐 퇴근 이후에 회식 때 스트레스 받을 때 친구들 만날 때 뭐 부부싸움 했을 때 그때 마셨던 상황이 분명히 내가 다른 것들로 채워줘야 그것들을 잘 무사히 넘어갈 텐데 그런 상황에서 그냥 내 지금 의지로 지금 당장 마음이나 지금 술을 먹은 상황에서의 생각으로 다음에 이런 상황일 때 술을 그냥 안 마셔야지라고 아니라고 막연하게 생각하시면 그 상황이 놓이면 똑같습니다. 똑같이 술이 땡기고 술이 생각나고 뭔가 좀 술을 마셔야 될 것 같고 이번만 일단 마시고 다음부터 하겠다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미리부터 내가 오늘 회사에 가면 좀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고 그럴 때 항상 내가 술이 생각이 났으니까 오늘 스트레스 받을 때는 내가 바로 뭔가 이제 뭐 노래방을 가겠다 뭐 PC방에서 게임을 하겠다 아니면 바로 친구 혹은 또 가족과 약속을 잡아서 스트레스를 받을 예정이기 때문에 받아서 뭔가 둘이 이제 카페 가서 수다를 떨겠다 라는 것들에 대한 장치를
장치를 좀 구체적으로 내가 상상하는 대로 내가 흔히 이제 술을 마시는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 상황에서 시뮬레이션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최소한의 이 한 번에 내가 이 공격이 들어왔을 때, 음주 욕구라는 술을 마시고 싶다라는 공격이 들어왔을 때 한 번 내가 방어를 할 수 있는 거고, 물론 이렇게 방어를 해도 또 다시 유혹에 내가 예상치 못한 유혹이나 이런 것들이 오게 되면 또 굴복하고 술을 마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는 다시 한번 내가 또 새로운 방안을 마련할 준비를 할 여지가 있는데 비해서 내가 그런 아무 예상이나 대책을 세우지 않으시면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 내가 무방비로 당하기 때문에 다시 또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꼭 그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걸 강조드리고 싶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금주를 하면서 내 삶의 변화를 찾아가기입니다. 우리가 술이라는 것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삶이고 하나의 문화인데, 그 삶에서 내가 이제 술이 없어지는 상황이잖아요. 없어지면 그 술이 없어져서 나한테 어떤 도움을 주고 어떤 또 피해를 주고 어떤 또 아쉬움과 내가 뭐 단점 장점이 어떤 게 있는지를 계산을 하나씩 해보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보셔야 내가 술이라는 게 내가 지금 생각보다, 금주를 처음 시작했을 때 마음가짐과 생각보다는 나중에 되고 나서 보니 별로 내가 느꼈던 장점이 크지는 않구나 라는 것들을 깨달으셔야 이제 계속 그 단주와 금주를 유지를 할 수 있는 건데, 그냥 지금 나 안 맞고 안 마시고 있고 안 만나고 안 하고 있으니까 괜찮아, 나 의지 강해, 나 할 수 있어 라는 막연한 생각으로 지내시다 보면 나중에 돌이켜 봤을 때 내가 그냥 술은 안 먹고 그냥 술로 인한 문제는 당연히 없는데, 근데 내 삶이 뭐 나아진 것 같지가 않은데, 도리어 짜증이 더 늘어나는 것 같고, 도리어 뭔가 내가 술 마셨을 때는 즐겁고 활기차고 뭔가 재밌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뭔가 재미도 없고 뭔가 내 삶 예전에 나의 모습 같지도 않고, 뭔가 또 가족끼리 와이프랑 남편이랑 싸움도 더 잦아지는 것 같고 직장에서 짜증도 더 많이 내는 것 같고, 그런 상황을 우리가 인지하면 이거 술 이거 마시는 게 더 나은 거 아니야? 그리고 또 어느 정도 금주 기간을 거치면 당연히 우리가 우리 몸속에 우리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정도 금주했으니까 이제 예전 같지는 않겠지, 예전과 또 그만큼 문제나 그런 문제를 만들지는 않겠지, 지금은 괜찮겠지 라는 굉장한 이 자신감, 자만심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술 끊고 보니까 별로 좋은 것도 없는데 그냥 이제 몸도 분명히 변했고, 예전에는 그냥 영원히 끊을 거라 생각했지만 얼마간 끊어 보니까 분명히 나도 많이 회복하고 몸도 달라졌으니까 예전처럼 그렇게 문제를 일으키면서 술을 마시진 않겠지라는 생각에 또 술을 드시고 또 그 예전 상황과 똑같은 상황으로 더 심한 단계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계속 내가 끊임없이 내 삶에 이런 술을 안 마시면서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를 하나씩 찾아보셔야 되는데, 당연히 되도록이면 술을 안 마시면서 생기는 장점을 더 위주로 찾아보셔야겠죠. 그래서 그 장점을 우리가 내가 인식하지 않고 내가 뭔가 개념화하지 않고 내가 뭔가 표면에 드러나지 않으면 장점도 모르는 상태에서 살아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흔히 어떤 경우를 떠올려 보시면 되냐면, 우리가 가까운 사람이 소중한지를 모르죠. 내 건강이라든가 내 가족이라든가 내 오랜 친구들, 내가 정말 안정적으로 다니는 직장이 정말 나에 있어서 정말 소중하고 큰 역할을 한다는 것을 사람들은 잘 인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계속 되뇌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가 이게 없었을 때 어떤 상황일까라는 것을 상상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술을 마시지 않으면서 우리가 그때 당시에 그 쾌락과 즐거움과 이런 것들이 일시적으로는 조금 내가 떨어지고 좀 아쉽고 부족할 수는 있지만, 그로 인해서 술을 안 마심으로써 생기는 뭔가 내 몸의 건강, 그리고 또 가족들의 안위, 가족들의 이 화목함, 내 그 정도, 그리고 직장에서나 혹은 또 친구들과 사회생활에서 내가 술 취해서 항상 뭔가 아쉽고 뭔가 민망하고 뭔가 숨고 뭔가 피하고 뭔가 짜증냈던 그런 상황들이 없음으로 인해서 굉장히 나에 있어서 사회적인 신뢰감, 이런 것들은 스스로 계속 인지를 하고 느끼셔야만이 이게 장점이 엄청 크구나, 대단한 거구나, 역시 이런 거에 장점이 있으면 내가 굳이 이 사소한 뭔가 그 순간적인 쾌락과 순간적인 내 스트레스 해소와 이런 뭔가의 원활함 때문에 술을 마실 필요는 없겠구나 라는 이제 계산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생각 전혀 없이 그냥 술만 안 마시다가 보면 뭔가 재미가 없고 뭔가 예전보다 더 뭔가 일도 잘 안 되는 것 같고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내 느낌에 그런 것들 때문에 괜히 더 싸우고 짜증이 나는 것 같고 라는 생각들이 들면서 다시 금주에 대한 이 실천을 그 과정을 중간에 포기하는 경우가 꽤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크게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금주를 다짐하고 또 이거는 다짐을 하신 분에 한해서 이 다짐을 잘 유지하고 관리하는 그 방법으로는 첫 번째는 무조건 다짐한 그날부터 하기, 두 번째는 내가 술을 마시게 되는 그 상황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거를 넘어가고 극복할 수 있을까를 대안을 마련하기, 그리고 세 번째는 내 삶의 금주로 인해서 정말 내가 도움되는 거, 피해보는 거, 장점, 단점 이런 것들을 잘 계산해 보기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